엘림의 사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 우울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좀 심각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결혼 30만 쌍 하고요. 이혼 10만 쌍 합니다. 3명 중에 1명 이혼하는 거니까 꼭 옛날 같은 거 전혀 아니니까. 싱글맘입니다. 2019년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혼은 100번 잘한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응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꿋꿋하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나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처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외면한 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다시 행복해지고 싶고 아이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서 거의 50% 해결점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19년생 아이를 키우면 눈물이 폭포수로 납니다. 이게 진짜 이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100번 잘한 이혼이라고 해도 꼭 뭐 그 이혼을 후회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외롭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무슨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니라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지금 슬플 여유도 없다 보니 이게 지금 뒤로 미뤄져 있어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제 용어로 2차 피해가 문제인데 너무 지금 잘해주고 계신 건데 내가 이거 애도 못 키우고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아닌가 해서 자기를 한번 뭐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자는 쪽으로 너무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막상 이럴 순간에 내가 나를 잘 사랑해 줄 것 같죠?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싶다. 주변에서는 응원을 많이 해준다는데 지금 본인은 안 해주고 계신 거고 지금 나는 너무 괜찮고요. 야호! 애도 알아서 무럭무럭 잘 거예요. 뭐 이혼 잘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정상적이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아이랑 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내 개인으로서의 이게 또 슬픔을 좀 해결하고 그런 여유의 시간을 갖는 게 이게 나도 모르게 전달이 돼서요. 이 슬픔을 자꾸 뒤로 미루시면요. 나도 모르게 애기야 엄만 슬프지만 널 잘 키울게 해도 이게 아이한테 조금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처방도 미리 써놨는데요. 좀 전에 또 이 영화 모르시면 어떡하지? 제가 처방 이유는 전 단어로 자유와 여행을 잠깐이라도 맡기시고요.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하루, 분기에 1박 2일에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결국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행 영화, 여성들이 어떤 자유 여행하면 떠오르는 영화인데 10년 전만 해도 이거 딱 꺼내면 예 하면서 이게 먹혔는데 델마 루이스 모르시죠? 네, 이런 좋은 영화가 있답니다. 네, 이게 아주 배우들도 훌륭하고요. 브래드 피트의 데뷔 영화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여튼 영화 음악도 좋고요. 한번 올드 영화를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19년생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2년, 3년 전의 일이 아니라 아마도 6개월, 뭐 1년, 뭐 언저리의 일이라고 한다면 응급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는데 매번 의사한테 찾아가거나 심리상담을 오랫동안 받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프지 않다는 거짓말. 내 마음을 위한 응급처치라는 책입니다. 이 중에 한 챕터가 상실과 외상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결국 새로운 현실이 오는 거죠. 나의 이혼 전과 이혼 후는 굉장히 다른 현실이 될 거고요. 그게 나한테 강요됩니다. 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삶의 맥락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재발견해야만 되고요. 나의 내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나의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날 갉아먹어요. 그래서 왜? 내가 왜 그랬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 책의 좋은 점은 각각에 대해서 A, B, C로 설명해줘요. 응급처치니까.
A. 나만의 방식으로 정서적 고통을 달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털어놓을 필요 없다. 물론 저기 얹히면 토하는 게 좋긴 좋지만 감당 안 되는 거 토하는 거 안 좋아요 그거. 말할 자격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정도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만큼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증오, 괴로움, 후회 안에 걸 다 꺼내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또 다른 후회의 연속일 수 있어요.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싶으면 나누지만 싫으면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시간이 필요하다. 몇 달 만에 끝나고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은근 시간이 필요하다. B. 잘 잃어버린 측면을 회복하자 이제는. 왜냐면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걸 못했던 게 뭐지? 아까 저기 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 여행도 좋아했고 내 시간도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못하던 게 뭐지? 그거 찾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단절되었다고 여기거나 못하고 있다는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그 생각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시작해보자.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식이죠. 행복한 해피엔딩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그건 약간 정신 승리고요. 좋지 않은 일이면 분명하죠. 근데 그 비극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지 하고 후회와 자책의 왜가 아니라 그냥 그 나에게 어떤 의미지? 그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려는 노력? 그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보려는 용기가 그 다음 단계에서 있을 수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 나는 그러면 자유를 얻었어. 내지는 그 후에도 계속 난 괴로울 수 있었어. 내지는 난 이렇게 이쁜 아이가 생겼어.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내 피를 갖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내가 갖게 된 좋은 선물을 받게 됐어. 세상으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방향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게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두껍긴 한데요. 이 중에 나에게 필요하다는 부분 조금씩 써보는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음악을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고 여기 한 두서너 번만 하는 음악을.